안녕하세요.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오늘도 참 무더웠죠.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돌판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삼겹살 같은 지금 구조입니다. 돌석, 열, 성열이죠, 성열. 성열의 기운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이 뜨거운 기운에서 우리를 구해줄 안원구 청장님과 이 뜨거운 기운을 식혀줄, 물로 식혀줄 김성수 평론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짜와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 재밌네요. 뭐 요 정도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원구 청장님은 그래도 이런 거 좀 귀엽게 봐주시거든요. 아유, 어린애가 이렇게 뿜었습니다. 뿜. 뿜으셨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어제 물론 좀 약간 한 12시, 한 24시간 정도 지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이 새벽에 술을 드시면서 분노를 막 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사실 어제 방송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해서 이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뭐 두런두런 소통 방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문자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 문자의 의미가 뭐냐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 문자를 그렇게 노출 당한 거냐, 노출한 거냐, 사진을 찍힌 거냐, 찍었냐, 이런 거 이거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났잖아요. 다각도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김성애 그 소장님한테도 막 여쭤보시고 막 그러시던데. 김성애 소장님은 두루두루 나오다 보니까 찍은 거다. 그렇지만 나는 찍힌 거다. 이런 얘기들이었고. 총장님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데 총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어차피 찍는 사람은 기자였을 거고 찍힌 사람은 권성동이니까.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찍혀주려고. 의도를 지키려고 의도했냐 안 했냐 그 문제겠죠. 김성희 소장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들키지 않으려면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밑에서 절대로 안 보이게. 한동훈 보셨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한동훈도. 근데 이재명 의원은 뭘 붙여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배운 사람은. 그럼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 보이게 하는. 그렇죠. 그런 그 난반사가 되는 그런 필름이 있어요. 그런 걸 붙이면 됩니다. 그 얼마나 간다고. 그렇지. 그런데 권성동은 그런 필름을 붙이지도 않고 이미 비키니로 한번 당했던 분이 붙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게 폴더로 접히는 거잖아요. Z 폴더. 근데 딱 반 정도 접으면 빛의 반사도 막을 수 있어. 그렇죠. 정확하게 그 안에 코멘트들을 다 볼 수가 있게끔. 네네네. 도와주면서까지. 그러니까 보라는 거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찍혔다. 이거는 찍혀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고 싶은데 김성애 수장이 찍은 거다. 자꾸. 찍은 거다. 그랬던 얘기가 있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의도다. 의도된 거다. 저도 한 100%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그렇지 않고는 그 시간도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 온 것은 뭐 11시쯤 맞습니다. 주고받았는데 또 이모티콘은 1시쯤에 또 1시 39분 왔다는 거고 그걸 보는 시각은 4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시간에 아무 의미 없이 왜 그거를 봤냐. 망원 렌즈가 보인 거죠 뒤에. 땡겨서 뒤에 총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보고 있니? 하면서 요 정도까지만. 함께 그 뒤는 보이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김성희 소장이 날카로운 것은 그 밑에 들어가는 이런 게 자동 완성 밑에 그게 나온 걸 보면서 텔레그램에 아마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 그 강기훈이라는 그분 함께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그 강기훈은 어디 있을까? 대통령실에 있겠죠. 그렇지.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확인을 안 해주잖아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실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확인이 됐는 걸로 아까 어느 신문에 이미 나왔습니까? 완전 확인된 걸로 일단 아까 또 신문에서 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방법은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아니 그렇게 개인 정보 엄청 따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남의 정보를 그렇게 잘 캐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박순애 교육부 총리도 그러니까요. 본인이 원하지 않기 원하지 때문에 않을까요? 생활기부 볼 수가 없다. 우리 애들이 너무 커서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쌍둥이였나요? 예, 쌍둥이요. 예. 아, 1타 2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가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그 유쾌하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재밌으면 여러분들 그 체리 이모티콘 좀 많이 좀 쏴주세요. 저희도 대통령급으로 좀 놀고 싶습니다. 예, 이모티콘 많이 좀 쏴주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그 소장님, 평론가님 모시고 이렇게 재미나게 방송을 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예,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못 밟고 있습니다. 약간 예, 그 베이비 스텝도 베이비 아니고. 스텝. 앞으로 올라갈 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래도 제가 온 다음에 2,000명 늘었던데요? 숫자 계산 못 하세요? 20명 늘었어요. 무슨 소리? 20명이야? 몇 명 늘었어? 아니요. 200명? 200명. 아, 아, 200분, 죄송합니다. 200분 늦으셨답니다. 아 저는 뒤가 올라가면 1,000단위로 올라가요. 그거는 10만 명 있을 때 그렇게 아, 넣는 죄송합니다. 거고.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17,000이었지. 예, 저희가 17,200. 17,000명.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2만 명 김성수 TV를 보고 계신 분들 무조건 지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 진짜 2만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하고 왔는데요. 저 고정 잘리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만 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2만 명을 보내주셔야 돼요. 2만 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홍구 TV 화이팅. 네. 아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기 처음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 정말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이 심야에 모여서 이렇게 재미나게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홍구 청장님의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예.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되게 컨텐츠가 없고 다른 채널 까는 채널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컨텐츠가 그러진 않아요. 풍부한 안홍구 채널. 예. 다른 채널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얘기할 때는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17,000이 17만 3천의 채널을 추천해 줍니다. 그냥 체리 이모티콘을 많이 쏴주세요. 그냥. 예, 예. 아니, 17만을 추천해서 키워야 그렇죠.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럴 땐 진짜 낙수 효과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은 그러면 그 문자들 내용들을 하나 좀 이렇게 좀 꼬집어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그분께서 우리 당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앞에 물론 뭐 문장들이 있겠지만 앞에 우리 당 도예요. 도. 우리 당도 맞아요. 그걸 보면은 민주당이 잘하는 건가 봐. 우리 당도 못지않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면 자기 당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근데 내부 총재라는 당 대표가 사라지니까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은 내부 총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안하고도 민주당이 더 잘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네 스스로 평가해. 그래서 저는 야 민주당 너무 욕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민주당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니 원래 마음은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한 절반 정도만 가도 우리 당도. 그렇지. 그렇게 청장님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이 뭘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제가 열심히 애들러 갔는데 저도 질문 딱 던지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봤는데 그런데 팩폭을 그냥 바로 그냥 이게 제가 토스하고 스파이크를 하시는 저는 사실 이렇게 애들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이야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사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저같이 이렇게 팩폭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청장님 뭐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여당 얘기도 할 거니까 미리 그냥 좀 야당 얘기에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섭섭하거나 이런 거 좀 충원 정도로 해주실 아니, 말씀이 있다면. 솔직히 한마디로 하면 예. 무능한 정당이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아니 보는- 180명이 있으면서 예, 할 수 예.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네네. 자기들이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바보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당이 180석을 몰아줬으니 지금 윤석열 같은 정부를 탄생시켰잖아요. 네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뭐 제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ASMR로 그냥 살짝. 지금 밤에 아마 주무시는데 더 열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아 근데 저렇게 점잖으신 분이 그 쌍욕을 하시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쌍욕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점잖으신 분이니까. 쌍욕은 우리들 몫으로. 아, 우리들 뭐. 아 저는 빠지겠습니까? 왜요? 우리 돌아뇨? 왜 이렇게 오늘 돌을 좋아하세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좀 이어가자면 권성동이 지금 계속 사고 연발, 실수 연발 아니겠습니까? 계속 본인이 지금 문자도 그렇게 공개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좀 권성동 체제가 좀 완전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럴 때 좀 민주당이 또 활약을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안 처장님 보시기에는 권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권성동은 속내가 그거죠. 다음에 참 당권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권을 잡고 싶은데 결국 그 지금 우리 여러 가지 7억 각서부터 이야기를 보면 지금 당 대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뭐 안철수가 그 인수위원장도 하고 뭐 추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간철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런데 당 그 대선에서 자기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안철수 입장에서 뭐를 노리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7억 각서 이야기도 보면 네네. 그렇게밖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권성동이 이준석은 뭐 사실 철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치고 그런데 권성동 입장에서 보면 속이 뻔한 건데 안철수하고 나중에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건데 그 지금 내가 지금 뭐 윤석열 씨하고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다 그런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대못을 박는다 나한테 그러죠. 계기지 마. 나 이렇게 가까워 대통령하고 뭐 이런 느낌이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저는 했는데 그게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숨겨져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 혹시 이 체리 따봉에 대해서 네. 설명이 됐나요 어제? 안 했죠. 지난 시간 못 아니죠. 했어요. 이 체리 따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줬다는 주장도 있어요. 아 오히려 내가 체리 따봉 받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체리 따봉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 오. 장해찬이 예전에 방송에서 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뭐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대통령 각하는 소통을 잘한다. 특히 SNS로 우리가 굉장히 보고를 잘하거나 그랬을 때는 따봉을 보내준다. 그런데 그냥 대충 할 때는 OK 정도. 아 오케이 OK 뭐죠? 영어로. 예. 그런데 정말 잘했을 때는 예. 이 무슨 토마토 비슷하게 생긴 것이 따봉을 하고 있는 그걸 보내준다는 아 그게 이제 체리 따봉이다. 체리 따봉이죠. 오. 네. 그런데 적당히 잘해서 안 된다. 아주 잘해.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야 체리 따봉을 받는데 네.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오. 그런데 권성동이 체리 따봉을 받은 거야. 지금 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거는 진짜 찐 윤회관이 아니면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진짜 난 이걸 받은 사람이야. 니들 봐라 안철수. 어. 너는 이런 따봉 받아봤니? 야 안철수를 겨냥한 어떻게 보면 경고장 같은 거군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경고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괜찮아 네. 끌려가는 건 제가 끌려가니까. 아니 제 추측일 뿐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 체리 따봉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 예, 그 예. 떨림, 예. 그리고 부들부들 오 이렇게 떨면서 야 드디어 어. 이걸 한번 보여주면 철수가 어. 울겠지. 이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망원 렌즈까지 느끼는 그 각도와 그 조율, 예. 이 놀라운 예술적인 신공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망원렌즈를 예. 얘기하신 거 어차피 기자가 땡겨서 망원렌즈로 땡겨서 찍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동아일보 기자더라고요. 예.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협회보에. 예, 본인도 땡겨서 찍고 나서 놀랬대요. 이걸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예. 엄청난 특종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찍고 난 다음에 올려도 될까 손이 떨렸다. 뭐 이런 게. 근데 사실은 그 타이밍상으로 다 아까 들어가는 뭐 네. 자동으로 나오는 그 부분만까지만 지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그 뒤도 있다고 봅니다. 뒤도 있어요. 있죠. 분명히 찍었을 거예요. 예. 찍지는 못하고 그걸 가렸다고 저는 봅니다. 아. 손으로 계속 가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내가 보여줄게. 딱. 아. 그 뒤는 어. 이건 강기훈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유, 알려지면은 유명하더라고요. 이상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강기훈 정도로 대안을 쫙 보이면서 아하. 이준석은 강기훈으로 맞고 안철수는 체리따봉으로 체리따봉으로 맞고 맞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찰떡처럼. 다른 사람들은 예. 알아들은 애들은 다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임승호, 그렇지. 천하람, 천하람, 장해찬 예. 뭐 다.
우리는 엿됐구나. 그러니까요. 예. 아침 방송 총 출동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예. 네. 아 그런데 좀 일설에 의하면은 이게 이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이 좀 약간 여성스럽기도 하고 용어 자체가 네. 그 40년 지기 사이에서 주고받은 맞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근거리에 있는 네. 옛날에 그 기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던 네. 그분의 혹시 그 네. 작품이 아닐까? 저희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느껴져요. 네. 예. 우리랑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요. 뭔가 걸려. 예. 내부 총질이라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아유, 뭐가 걸려. 대통령님 말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뜻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보내는 거고요. 네. 사실 요거는 살짝 바꿔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 오, 이러면은 착착 달라, 진짜 소름이 돋는 거죠. 착착 달라붙네요. 착착 붙는 거죠. 오, 여성스럽게. 예. 그래, 총장님 놀라셨죠? 얘네 둘이 왜 이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좀 거들어야 할 것 같아서 거들 건 예. 있습니다만.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약간 그 글을 쓸 때 여성 톤의 글과 남성 톤의 글을 이렇게 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딱 보면은 약간 여성 쪽에 조금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나는 이제 이게 텔레그램이잖아요. 예. 우리 텔레그램에서 나는 한 번도 그 이모티콘을 알려본 적이 저는 없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 텔레그램에서 이모티콘을 쓰는 정도면 이게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과연 윤 대통령이 그 정도의 텔레그램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OK 정도나 보내고 이런 분이 뭐 이모티콘을 찾아서 일일이 뭐 이거 아니 뭐 카톡으로는 네. 이제 뭐 찾을 수 이모티콘 있죠. 저도 네. 해보기도 했는데 네. 이 텔레그램으로는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네. 이모티콘을 보내고 그럴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보안 사항들만 주로 주고 받잖아요. 네네네. 그 뭐 일상적인 뭐 좋아요 뭐 이런 그 텔레그램으로 그거 보내는 일로 저렇게 쓰지는 않을 텐데 네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의 그 손이 조금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예. 뭐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거. 많이 있죠.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내린다고 예를 들면 그 문자 자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렇다면 아니 근데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근거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내려다보는 그분일 예. 거라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 게 예. 뭐냐면 그분이 유튜브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유튜브 중독자예요. 예. 저희 그래서- 것도 좀 구독 눌러주세요. 예. 예. 뭐 17,00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아니 그러세요. 고정인데. 예, 저희 조금 있으면 2만 이상 갈 그럼요. 거니까 예, 예.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보고 모든 정보를 섭렵하고 심지어 스승도 유튜브에서 찾고 그렇죠. 그 유튜브에서 예. 찾았죠.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는 유튜버들이 들끓어요. 대표적인 게 안정권 누나. 아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사실은 김건희가 그 대통령실에 들어온 작품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출동 라이브 158인가 그래요. 라이브 출동 158인가 출동 라이브 158인가 하는 그 채널을 안정권 누나가 독자적으로 했던 채널입니다. 근데 그 채널을 인용해서 키즈맘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최초로 5월 17일 날 5월 17일. 윤석열 김건희 결혼 사진을 탁 내보내요. 그거를 조중동이 5월 18일 날 받아요. 받아가지고. 조중동도 예, 5월 18일 날 예. 키즈맘을 통해서 받는 거야. 예. 그런데 키즈맘은 어디서 받았냐? 출동 라이브 158에서 받아. 안정근 누나의 거기 채널에서. 거기서. 예. 거기가 김건희의 그 계산책, 강변산책 있죠. 예. 그다음에 김건희의 그 용산에서의 개나들이 음. 이런 사진들 다 거기서 단독 독점으로 커뮤니티 다 독점.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팬카페뿐만 아니라 출동 158 라이브 여기서 그걸 많이 내보냈어요.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네. 출동 158. 난 갑자기 아까 계산책 그래가지고 계산? 그 계산기한테 계산. 예. 계산책. 계산책. 반려견 예. 산책. 예. 강변 산책. 그 네. 계산책 개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시리즈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커뮤니티가 그런 식으로 사진을 갖다가 올려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김건희와 커넥션이 없으면 그 사진을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김건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걸 153이네요. 출동 153. 출동 153, 출동 153 라이브. 출동 153 라이브. 그러니까 그걸 얻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지금 강기훈이라고 하는 작자가 네네. 뭘로 유명했냐면 유튜브로 유명했어요. 굉장히 극우 유튜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야, 얘 괜찮은데 한번 보고서 받아보시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흥구 TV도 꼭 구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저희가 극우가 되면 그 그쪽에서. 슈퍼챗도 쏴줄 수도 있고. 쏴줄 수도 있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센데요. 여기 보면 153 라이브 지금 물론 이제 영상들이 지금도 1개월 전에 올라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커뮤니티 보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김정숙 여사 욕하는 거 다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분께서. 이 사진도 보세요. 예. 그 아기띠 메고 있는 사진 이런 거 예. 신문에 뿌린 게 여기예요. 이 사진 예. 혹시 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기띠 이렇게 매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 저기 여성 뭐, 무슨 박람회 박람회 같은 데 어딘가 가서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이거. 독점으로 뿌린 예. 사진이 이거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 것들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거의 감독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연출을 좀 어느 정도 한 게 아닐까. 유세를 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유세에서 남들이 찍지 못하는 근접거리에서 촬영도 이 출동 153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김건희가. 저기 나오네. 예. 요 사진. 예. 요 연합뉴스 사진이네요. 그럼. 이건 받아서 쓴 거죠 이제. 자기가 줘서 연합에 실린 게 아닐까. 연합이 찍었나? 근데 그 밑에 사진들 보면 이들이 단독한 사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개사가도 이제 그분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때는 개 눈에 비친 것까지 이제 봐서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런 연출도 하고 또 릴리스까지 이 그런 모든 거를 제작, 홍보 뭐 이런 것까지 다 직접 연출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 치면 총 감독 CP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을 이제 그 관여를 하는 거고.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예. 대통령실 7급. 그럼 굳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연기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중에 큰 연기만 하라 그랬죠. 주연 배우 그렇죠. 예. 김종인. 예. 그때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연기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그 어떤 그 연극 그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가 요즘은 그 독대를 그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독대를 자주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니, 업무 보고를 왜 그렇게 받는 거죠?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과거의 정부에서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전부 다 그 실무 국실장까지도 사실은 배석을 시켜가지고 네네. 직접 묻고 다 했거든요. 그 그렇죠. 이제 장관 업무 보고하면은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차관도 배석시키고 다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한 그게 관례인데 요번엔 단 둘이서 네. 업무 보고를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업무 보고를 티타임으로 착각하나 봐요. 아니요. 단둘이 만나가지고 그래요. 그 업무 보고를 받기가 싫은 거죠. 실제로 어떤 제보들이 흘러나왔냐면 업무 보고를 하다가 때려치고 지금 중요한 게 이거야. 범인은 여기 있다고 얘를 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 형 이것 때문에 오나 봐. 이거 하면서 자기 방송에서 안 하고 우리 방송에 이건 말이야. 아니 근데 실제로 그래서 장관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했어요. 예. 실제로 장관이 된 지 2달 남짓 어떤 장관은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본인들도 모르는데 보고 본인도 잘 몰라요.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일 거예요. 한동훈도 뭐 다르죠. 검찰은 뭐하고 지금 법무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근데 거기는. 법무부를 검찰로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보고했던 1시간 동안 내용이 뭐였냐면 검찰 수사권 이렇게 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업무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잘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실국장이 있어야 그렇죠. 구체적으로 물어도 볼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네. 건데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둘이 있을 때 자기가 다 그냥 얘기해버리고 이대로 하란 말이야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저는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네. 이 자기가 이 업무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오는 장관도 모르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모른다는 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지. 국실장이 만약에 배석을 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라고 앉아가지고 헛소리나 삑삑해서 그렇죠, 하면 그렇죠. 뭐 저런 놈이 다 했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들통날까봐 자기 무식이 드러나지 바로. 네. 그 사실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그 하나 질문 하나 하는 거 보면은 그 깊이를 다 그렇죠. 압니다 밑에서. 네, 네, 네. 그건 뻔히 자기 속까지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그렇죠. 이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우리 지금 그 기자들이 왜 질문하고 답할 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동문서답하고 적어주는 것도 제대로 못 읽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를 그 자기 부하들한테 그걸 또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독대 보고를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서 그러면 아마 그 왜 업무 보고도 이렇게 갑자기 취소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왕이라 그것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어제 이게 아닐까. 전 추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네. 아침에 나도 어제 방송하다 보니까 네, 아침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업무 보고 있으면 더군다나 내가 듣기 싫은 건데. 그렇죠. 예. 네. 아니 그것도 몇 개 하지도 않는 일도 피곤해서 좀 업무를 줄이겠다는 분인데 하루 3개 있는 일 정도. 그것도 줄이겠다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업무 보고를 연기를 했는데 네. 교육부 장관이었잖아요. 그게. 네. 근데 교육부 장관이 최근에 뭐 그 MBC에서 네. 그 박순애 씨는 예. 최근에 뭐 그것도 그 단독으로 MBC 단독으로 네. 자기가 논문 표절을 했는 거를 미국서 냈던 거를 다시 그대로 그렇죠, 가져와고 그렇죠. 한국에서 내가 또 그 거절당하고 했다면서 그 논문 제출 자체를 맞아요. 거절당하고 했는 그런 일도 있는 거를 보면서 뭐 이 사람이 술을 뭐 0.25 251. 그럼 네. 거의 이게 치사량이에요. 치사량이 네. 거의 그 면허 취소감이고 이거는 뭐 면허 취소 면허를 3번 취소당할 뭐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그것도 안 치고 또 교육부 장관을 논문 표절을 중심으로 하고 저 교육부 장관이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연기를 해서 혹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혹시 내일 교육부 장관 경질을 하려고 저러나 전혀. 아유. 제가 보면 초록은 동색이고 뭐 금목자학이고 뭐 제가 봐서 같이 돌던데요. 뭐 비슷하게.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대정부 질문 때도 그 교육부 장관한테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자기 그 쌍둥이들 그 왜 고액과외하고 뭐 약간 그런 뭐 어떤 거였죠. 하여튼 따로 좀 이렇게 컨설팅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생활 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예쁘게 만들었다 그랬죠. 예쁘게 만들었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밝힐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뭐 성인이 돼서 그 개인 정보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 희대의 망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 진짜 웃기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못하게 한 일을 했으니까 법을 어겼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범죄를 숨겨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미 한동훈 장관께서 하셨으니까 폴은 안 까잖아요. 솔직히 다른 자기가 뭐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 있으면 압수수색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가부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가부가 뭐 꼬았나 봐. 처음에 와가지고 업무 보고하는데 페이지할 걸 안 갖고 오고 그냥 뭐 업무를 하려고 갖고 오니까 아니 페이지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번 딱 하고 나서 좀 한번 들어가라. 야 동훈아 야 한번 털어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형님 점점 그 서유석하고 윤석열이 서유석 가는 세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가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은 범죄자를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범죄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게 너무너무 철저하게 수색하고 그걸 뺏어가지고 포렌식도 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되게. 관대란 말보다 본인은 그냥 1점의 그 범죄 의혹이 없는 사람. 자기는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리면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범죄다. 그래서 건드리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단서가 나왔어 또. 아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박순애 장관은 야 감명 받는. 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아 저거다. 아 그렇지. 장관이 안 가야 까? 할 길은 저거다. 안 까. 개인정보야. 왜 내 개인정보를 압수수색해? 근데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처벌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 옆에 있는 가족이 네. 논문 표절을 했는데 그렇죠. 예. 뭐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은 처벌한다고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분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왜 전 정권 때는 그렇게 조국 전 장관 그렇게 까대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거의 뭐 사람 인생을 다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 전체를. 근데 자기들 입장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는 다르다. 아빠와 아들은 뭐 다르다. 아빠와 딸은 다르다. 엄마와 딸은 다르다. 자기들을 갑자기 개별적으로 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생기부 유출 사건은 진짜 정말 참혹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출해놓고 그걸로 조리돌림을 하고 그래놓고서 수사도 대충 마무리해가지고 누가 빼돌렸는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검찰들이. 그래놓고 이제 박순애는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내 새끼들 건 안 돼. 그렇죠. 참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어떻게 좀 술 좀 사올까요? 아, 아니 뭐 심야인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드시던데 어제 뭐 드신 거예요? 근데 술은? 어제는 뭐 간단하게 예. 아니 근데 네. 잔이 막 엄청 크더라고요. 뭐. 콜라에다가 예. 버번을 살짝 버번콕이라고 하죠.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칵테일이에요, 맛입니까? 칵테일. 콜라 맛이죠. 그러면 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근데 이 버번 향이 쫙 있어가지고 예. 이제 가볍게 이제 푹 자려고 예. 또 너무 세게 먹으면은 뭐 방송을 하다가 예. 심중에 있는 얘기를 너무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나 아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막. 아니 어제 주제가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다 썼거든요, 몇 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거 쓰려다가 아니,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방송을 보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떤 맞아요.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국민의힘은 지들끼리 저렇게 뭐 사고 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라도 잘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 지금 구심점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물론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컷오프가 저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포기했어요. 저는. 이러면은 오늘 방송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방송이 안 되는 자, 이 정도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독자가 그나마 또 있던 독자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나갑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사실은. 예. 근데 이 민주당에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주적이라는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저런 뭐 정말 황당한 그런 정부를 지금 두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전부 다 이재명이 어떻다, 이재명이 된다 안 된다 끌어내리기 바빠가지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이외에 뭐 공천권이 어떻다 그 가장 국민들이 싫어하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 공천권을 왜 우리 국민들이 왜 신경 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는 문제, 먹고 그렇죠. 사는 문제, 예. 그다음에 우리 이 나라가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이걸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데 뭐 당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등 하면서 당 대표가 뭐 공천권을 안 가져야 된다는 계속 내부에서 그냥 자기들 자리 다툼을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 내가 뭐를 기대하겠어요, 민주당에. 제가 사실 어제 방송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 자료들을 딱 내놓으면서 민주당을 5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서 맞습니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5가지 방향이 찌질하게 공천을 갖다가 뭐 지방 의원들한테 뭘 보장해주고 여성에게 뭘 할당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찌질하게 그런 얘기는 딱 2줄 있어요. 자, 시스템 공천을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다. 예. 그리고 또 공천에 있어서 특히 영입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오래된 당원들이 예.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게 다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민주당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미래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 미래형 민주당이 돼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먼저 살고 미래를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딱딱딱 비전 제시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 우리가 실용적인 정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민주당을 그렇게 만들 것인지 네네. 이걸 딱 제시를 했어요. 이런 후보가 당대표 중에 있었냐 이거야. 그렇죠. 어? 지금까지 없었죠, 사실은. 지금 뭐 당대표 후보가 8명이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그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을 바꿔나가겠다라고 제시한 사람은 이런 식의 거대 비전을 통해서 얘기한 사람은 이재명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재명에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도 말이야 그 일반 그 언론들은 기껏 해봐 개파 정치 기대지 않고 통합 정치 저 얘기는 다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음. 당찬 포부로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어서 제대로 숙권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아예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는 그 어떤 당들도 민주당보다 나은 성과를 못 내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갖다 구체적으로 내놓고. 네네. 그 지금 이재명 의원 외에는 이 전체를 걱정하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봐요. 맞아요.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거지. 자기들 개파의 안위 또는 자기들 그 자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정말 우리 지금 민생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정권을 가진 여당은 지금 개판 일보 직전이고 예. 그런 그 경제는 지금 뭐 거의 도탄에 빠져갈 그렇죠. 상황으로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하반기부터는 아마 피부에 닿게 지금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판에 계속 뭐 당내에서 내가 어떻게 헤게모니를 질 것인가, 그러니까요. 뭐 이걸 누구를 끌어내려 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저거 보고 있으니까 민주당 정말 짜증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세제 개편 문제만 해도 민주당이 맞습니다. 대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예. 그 세제 개편을 보면은 지금 그 국힘당에서 지금 내놓은 세제 개편안 자체가 그렇죠. 재벌들하고 대기업들 한 8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 25%에서 22%로 지금 그 사람들 그 법인세를 법인세를 법인세, 인하시켜 그렇죠. 주겠다는 예. 거잖아요. 조 단위로 인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세금은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속해 있는 거 이를 보시면은 은행이 거기 이제 주로 엄청난 조 단위 이상의 그 네네. 이득을 취한다니까. 코로나 시기에 가장 순이익이 많았던 대표적 그룹들이 금융그룹이었습니다. 금융그룹이 네. 아니, 코로나고 돈잔치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네. 지금도 지금 봐도 그 저 예대 마진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지금 네. 그 금리가 올라갈수록 지금 자기들은 계속 이익을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 행제세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제세. 그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혜택 주려고 갔잖아요.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율을 낮추면. 그러면 또 공제 감면도 재벌 대기업들한테 거의 다 주는 거예요. 그 이건 세율뿐만이 아니라 공제 감면을 네네. 실질적인 혜택은 그 대기업들이 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켜 본다면은 기업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줘 가지고 이걸 또 계속 낙수 효과만 주려는 예전 방식 그대로 지금 실패했던 낙수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작가님처럼 얘기를 언론들이 많이 해줘요. 네. 근데 철저히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낙수 효과가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기업들의 체계는 사람을 더 채용한다고 해서 더 이득을 보는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낙수 효과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투자도 안 해. 그냥 땅 사. 고용도 안 해. 그냥 로봇 사. 로봇 사. 맞아요. 로봇. 지금 보세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자율이 지금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뭘 그 세금 깎아준다고 이자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돈을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우리 네네. 안 청장님. 보세요. 옛날에 돈 좀 모자라 가지고 기본 은행에서 대출 다 끌었을 만큼 끌었은 건설사들이 이제 P2P로 가가지고 대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충 약간은 사채지만 완전히 사채가 안 되는 그런 정도. 몇 퍼센트냐? 11%, 12% 정도였어요. 예. 그 정도 대출도 끌어서 써서 아파트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냥 기본 금리가 기업들한테도
뭐 할인을 안 해주면 기본 금리가 6% 5%야. 그러면 대출 받아갖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죠. 대출이 다 막혀갖고 겨우 사채 같은데 가가지고 손 벌리면 전환사채 10%. 예. 그다음에 뭐 그런 P2P 11%. 예.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그 금리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부동산 사놓는 거야. 왜냐면 땅 부동산 사놓고 가격은 다 건물 떨어져. 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 다 떨어지니까 줍줍. 이 돈은 부동산에 잠겨 있지 얼로 나옵니까? 부동산 업자들이나 중개해주는 예. 사람들만 중간에서 그냥 논하는 거예요. 예. 그런 짓을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법인세는 또 그렇다 치고 종부세를 또 지금 야, 진짜. 이 무슨 죄야? 이 보유세를 이럴 때 사실 매겨야 예. 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네네. 많이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으면은 세금이 계속 부담 가니까. 근데 그걸 지금 옛날에는 그 다주택들 네네. 그 한 사람 우리나라 정서상 하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는 상당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 그리고 두째 셋째씩 가지고 있는 다주택가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것도 다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예, 풀어줬어요, 뭐 거의.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예. 추경호 부총리께서. 근데 뭐, IMF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고 그랬어. 예. IMF가 IMF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글로벌 예. 스탠다드를 예. 이렇게 제시하는 예. IMF와 OECD가 예.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그런데 추경호는 아니다. 깎아주는 게 예, 글로벌 그 스탠다드라고. 스탠다드. 그럼 예. 그놈의 글로벌은 어디야? 그러고 찾아봐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싱가포르의 예. 뭐 저수지 이런 데. 저기 뭐 바하마 군도의 그런 페이퍼들 예. 요 사이에 글로벌 예. 스탠다드야. 어. 아니 내 동생만 해도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네네. 캐나다 집값이 얼마나 집세가 비싼 줄 알아요? 얼마나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는? 보통 한 뭐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집을 사면 네. 1년에 내는 세금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요? 우리는 5억 6억 되면은 네.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집이 4억 얼마짜리거든요. 값이 올라가지고 김포. 예. 물론 절반은 은행에 잡혀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게 아내하고 저하고 합해가지고 한 20만 원 좀 넘게 내요.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의 전부죠? 예.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요? 보유세라는 거예요. 네네. 뭐 5억에 대해서 20만 원이 얼마 줘? 그렇죠. 예. 이게 그대로 캐나다로 가면 얼마? 12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그렇게 어. 되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이 이야기 저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사실 약하기 때문에 네. 이 계속 보유세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걸 내쳤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랬냐? 사실은 선거 때 음. 약속을 했거든.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선거 때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 갚아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보유세하고 지금 그 법인세 인하는 이제 우선 좀 일찍 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최우선 순위죠. 최우선 순위로 갚아야 되는 것들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것도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면 이제 야당의 이제 역할이 이제 숫자는 많잖아요. 쪽수가. 그럼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번 봐야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뭐 이미 벌써 뭐 김진표라든지 뭐 윤영찬이라든지 네. 어우 윤영찬 보유세가 의원은 만만치 않고 예. 지금 코로나 걸리셨다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깎아주는데 손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자기 재산이 뭐 수십억 되면 보유세 아깝거든. 근데 저는 진짜 야비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 기업 몇조 몇십조 깎아줘. 예. 좋아. 부동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깎아줘. 좋아. 그런데 여기다가 서민들 감세한다고 8만 원 깎아주고. 아이고. 이걸 끼워넣었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8만 원 소득세. 깎아주고 7만 원 깎아주는 걸 예. 끼워넣었다니까. 아. 그래놓고 봐. 다 깎아주지 않느냐. 예. 야, 진짜. 야, 나한테 한 1,000억만 줘봐. 나한테 1,000억만 줘봐. 아니 1,0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줘봐. 은행에 넣어놓으면 얼마 나오는 줄 아니 다달이? 야, 8만 원 됐어. 내고 만다 내가. 많이 버시나 봐요. 8만 원 서민들은요. 아, 예. 8만 원을 내면 돌려받는 게 10만 원이 그렇죠. 넘어요. 그렇게 해야죠. 8만 원 내가 낼 테니까 네. 10만 원 돌려받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지만 부자들은 그 이상을 내기 시작하면은 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예. 아. 조 단위로 어떻게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소득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법인세 뭐 이런 거 뭐 가진 것도 없고 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득세 이 부분 나오면은 이거는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이건 8만 원 그거 보고 이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기야, 게 사기, 진짜. 예. 이거 가지고 생색을 엄청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그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뭐 물론 제가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거를 개정안이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완전 근데 갈라치기예요. 이 정부는 진짜 갈라치기에 아주 그냥 모든 신공들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찰 반발이 있으니까 경찰대랑 일선 경찰 갈라치기 하고 세금에서 막 뭔가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소득세 감면 받는 사람들과 못 네. 감면 받는 사람들 갈라치기 하고 계속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4분 5일로 그냥 다 쪼개져야 자기네들이 마음껏 해먹는 걸 감시를 못하겠구나. 그러니까요. 다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득세 저 문제는 이제 전형적으로 네. 그 대기업하고 아까 종부세 이야기 그거는 네. 단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잖아요. 맞아요. 네. 전부 다 우리가 정말 그 정도도 내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그냥 그것만 하면 이제 문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완전 끼워 넣긴 거죠. 예. 끼워 넣어 가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수가 줄면은 지금 뭐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일하면 13조 정도가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검토를 한 걸 보니까 한 60조 정도가 줄 맞아요.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세금이 줄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복지를 줄이죠. 줄일 수밖에 없는 줄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코로나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 해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 전부 다 공짜로 다 검사도 했잖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검사도 없어지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돈을 내고 이제 네. 해야 되는 상태로 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 모든 그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관련된 네. 일에 들어가야 될 것까지도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각자 도생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망치게까지 이렇게 가고 있느냐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논산훈련소요? 거기서 200명인가 네, 걸렸는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200명의 확진을 나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과학 방역이 아닌 정부 주도 방역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200명을 격리 조치를 딱 그렇죠. 해줬죠. 다 했죠. 병원에 따로. 딱 넣어놓고 네. 다 관리했겠죠. 그리고 관리하고 또 구호품 예, 지자체에서 다 다 주고 해줬고. 예. 그리고 심지어 위문 편지도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200명 나왔어? 집으로 가. 각자 가라고 알아서. 예. 집으로 가면서 차비도 니네 알아서 해. 예. 아니 훈련소에 들어왔으면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 나라에서 다 깎고. 책임져줬다는 건데. 그 전날 밤 그랬을 거예요. 예. 그 이등병의 편지 부르면서 어떻게 좀 깔아드릴까요? 예. 집 떠나와 이러면서. 열차 타고 예. 훈련소 김성수 TV 가서 하시고요. 가는 날 성수대로 가서. 예, 이러면서 다 이제 그 마음 정리하고 예, 예. 입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부터 예, 나는 예. 국가의 소유다 이러면서 그렇죠. 딱 왔는데 야 너 병 걸렸으니까 가 재수 없는 것 이런 거야. 그래서 야 알아서 가는데 가. 네 차비 갖고 네가 해.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제부터는 국방부의 소유라고 딱 인정이 되는 그 사람들을 네.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그냥 집에서 부모들이 알아서 하세요. 왜 병 걸려 갖고 오게 했어요? 실제로 받을 때 받고 예.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데 쓰는 것이 그게 그렇죠. 국가의 맞습니다. 역할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려고 복지하는 거 아니고 세금 걷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세금 내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 생명을 지켜주는 네, 네. 그게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그 목적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갈등자들한테는 다 그냥 세금 다 감면시키고 없는 사람들을 그 실제로 가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안 주고. 난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요. 국가 상대로 소송도 하고 싶어. 그렇잖아. 얼마나 진짜 그 젊은 시절에 황금 같은 시간을 예, 예. 군인으로서 그 국가에 바치기 위해서 갔냐고. 그렇죠. 그런데 청춘을 바치는 거 가서 아닙니까? 병 걸렸다고 예. 가라는 거야. 저- 그럼 코로나 왜 걸렸냐고. 걔네들이 잘못해서 걸렸냐고. 그렇죠. 예. 어떤 인간들은 있지. 싸이의 흠뻑쇼 때문에 코로나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들도 예. 있더라. 거기 놀러 가서 걸린 거 아니냐. 싸이가 그래서. 명예훼손을 고소해야 돼. 예. 아, 야, 진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화가 나네요. 예. 그래. 야 8만 원 줄 테니까 가져가. 이씨. 그러니까 야 8만 원 줄 테니까 가져가 임마 이 새끼야. 이씨. 법인세 제대로 걷고 그래, 상속세 제대로 걸어. 씨. 그럼 8만 원 구간에 해당되십니다. 아니 잠깐 그냥 8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8만 원이라고 한 건데 이 얘기를 듣다가 너무 제가 화가 나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는 좀 빠져 있는 게 낫겠다 했는데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 저 옆에 있는 제가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국가가 없어요 지금. 와. 그냥 국가가 갑자기 사라졌어.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이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나 시스템이 몇몇 탐욕에 더러운 그런 그 심내를 가지고 정권을 빼앗아 가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챙기는 몇몇 무리들 때문에 특히 검사 무리들. 그렇죠. 저는 이제는 검사들은 아예 그냥 씨를 말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없어지면 돼. 근데 없어지면 알아서 변호사 하니까. 요새 그렇죠. 내가 전원 주택을 생활해 보니까 예. 제초제가 좋은 게 나왔더라고. 아니, 야,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강력한 한 방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으셔. 야. 옛날에는 그냥 호미로 뭐 이렇게 메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제초제 뿌리니까 그냥 다 싸그리 다 야, 죽더라고. 오늘 썸네일이 제초제일 것 같은데. 야, 오늘 썸네일이 제초제를 좋아하는 아무튼 정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동 청장님을 뵈면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와. 그래요? 예, 우리- 청장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예. 국민들이 예.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없다라고 얘기될 때 우리 국민이 국가니까 예. 우리들이 지금 저 주구들을 그러니까요. 끌어내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김성수 TV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벌써요. 예. 아. 벌써요? 아니, 저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막 굉장히 견디고 아니 실망한가 봐. 저도 힘을 합해냈습니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벌써 하면서 삿대질 하시니까 순간 아니 내가 저는 사퇴질을 안 해요. 그렇습니까? 예. 밑으로 이렇게 벌써요? 하시는 거죠? 이 정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 이제 일단은 5년은 간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저 국방부 측에는 거꾸로도 뭐 간다. 두 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그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힘들 희망 것 고문이 같으니까. 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정부가 예를 들어서 바뀌려고 하면은 네네네. 탄핵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든가 네, 하야하든가 네. 탄핵밖에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하야는 안 하야는 하겠죠. 안 할 것 같아요. 하야는 지금 안 보니까. 하겠죠. 그러면 5년은 일단 간다고 보고 네네.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예. 지금 너무 막 희망 고문을 하게 되면 이 듣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 우리 청장님이 또 역사 이런 부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한국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옛날 조선왕조 때 만약에 왕이었으면 이미 벌써 보장이 된 거잖아요. 5년은 일단 5년은 보장이 된 거잖아요. 예. 예. 만약에 조선시대 때 왕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왕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연산군. 연산군 한 표. 예. 연산군이 가장 떠오르죠. 아. 그럼 무능한 왕으로 따진다면 선조 뭐 이런 아, 정도 선조. 예. 정도 될 텐데. 예. 선조 오래 했어요. 예. 선조 왕 오래 했어요. 근데 예. 지금 보면요, 예. 사실 그 조선 시대는 그래도 의정부가 있어가지고 예. 그냥 합의제 그 정권이었어요.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네네네.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왕처럼 구는 것 같아요. 왕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왕들은요 다 사관들이 옆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사초들이 작성되면은 자기 당대에는 못 읽거든요. 네, 그거를. 맞아요. 승정원에 이제 다- 어떻게 네. 기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조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다 독대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얘기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지금 그 대통령 그 업무 보고를 독대로 받는다는 네. 거하고 옛날에는 그 대통령실에서도 네. 비서들이 꼭 옆에서 그 옆에서 기록했죠.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록 안 하면 꼭 그 참여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 아니면은 민정수석 해당 수석들을 꼭 참여시켜 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비서들이 그 실무를 챙길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본인이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그렇죠. 희한한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왕들은 그 이 양 좌우의 그 동반 서반 무관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때도 당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색 당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론소론 뭐 남인 북인 노론소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하고보다는 훨씬 더 이 합리적인 그런 정권을 그 당시가 오히려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짐이 곧 왕이고 제왕은 묻히고 자기가 법이고 곧 법이고 그럼 법은 자기들만한 법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있는 법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적용하는 대로 따르면 돼 이거지.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너무 이 정부가 완전히 옛날 조선 시대보다도 더 후퇴해 버린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조선 시대 때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렴청정 앞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정치를 가르치는 그런 지금이 수렴청정 시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 있으나 뒤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요. 요건 편집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공포 음악을 깔아주시면. 봐봐. 근데 저는 뭐 아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역사 속에서 또 배울 점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왕으로 치면 와 이거 너무한 왕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옛날에 현명한 왕들은요. 일단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심한지라는 심한지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뒤로는 다 밀지까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 미리 짜는 거야. 오늘 가서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네 말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 뭐 그럼 기분 저는 그럼 사직하겠습니다. 그럼 사직 하고 뒤에 다시 언제 내가 너를 다시 또 불러올 테니까 그때 다시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멋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연산군보다도 못한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최악인데. 연산군이 그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 최악의 그 왕 중 하나인데, 연산군보다도 못하다 이 정도면. 오늘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타임라인에서 발견한 글이 있어요. 김기만이라고 하는 그 언론인이 자기 후배인데 검사인 그분한테 받은 글이에요. 그 글에 보면은 검사들은 검사가 된 이후서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기만 하면 스폰서가 붙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권위를 누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썩어간다. 그래서 뇌가 없고 또 이 공감도 없고 그리고 머릿속엔 똥만 든 그런 존재가 된다고.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분이 대표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정권을 잡았으니 검찰 왕국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고 이제는 뭐 그냥 무한 도전처럼 문재인, 이재명 둘을 잡아놓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뭐 벌써 뭐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블랙리스트 찾기 위해서 간다 이따위 지랄들을 하고 그거를 또 받아 적어주잖아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런 무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또 이재명 의원을 타임라인 포토라인에 세울 때까지 무한 도전 계속 도전하는 어디서 꼬투리 하나만 잡히기만 해봐라 제대로 안 잡히면 조작을 하겠지. 조작을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조폭 끝 덮어버리고 사과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조폭으로 조작하다가 이런 식의 그 시간이 돼가는 거니까. 제가 검찰을 겪어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좋게 표현해서 조작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조작을 떠나서 공작이라고. 공작. 사실 공작입니다. 실제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수준이에요. 조작은 약간 바꾸는 거지만 공작은 아예 창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 속에는 우리가 얼개를 그리면 그 얼개 속에 딸려갈 수밖에 없다. 딸려오고 우리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까 수사를 자기들 입맛으로 해놔놓고 기소를 하면은 당연히 수사와 기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자기들이 기소를
이게 분리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은 그런 공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공작은- 수사 자체는 경찰이 공작 자체는 수사를 하는 쪽이 경찰이 되니까. 아니 제가 오늘 좀 벌써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예. 아 제가 오늘 좀 흥분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더듬고 막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웃음을 좀 드리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정리하면서 좀 재미나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작가고 여기 아는고 TV에 이렇게 뭐 같이 어울리는 뭐 패널 중 하나인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금 오늘 좀 흥분을 했더라면 좀 여러분들 보시다가 제가 왜 저래 이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죄송하고요. 아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얘기를 했다가는 뭐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어떻게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은 참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정서적인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대정부 질의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무한대의 인내심이 아니면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한동훈 편. 그냥 억측과 또 그 거짓말로 일관된 그 자리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꼼꼼히 복귀해서 들여다보면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법기술자의 그런 궤변을 보고 있는 건데 완전 궤변 그걸 짚어내는 그 의원이 없어. 그걸 짚어내는 의원이 왜 없었을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국민은 분명히 명령을 했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똑똑한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런 정말 악랄한 그런 그 범죄 의혹자들을 낱낱이 좀 꼼짝 못하게 해다오. 그런 거 못할 때 좀 월급 깎을 수 없나요? 그런 거 세비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하라고 시켰는데 왜 그런 걸 못하면은 페널티 줘가지고 5만 원씩 깎고 8만 원 깎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 프로야구 그 선수들도 결정적 찬스에서 못 치면 병살 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벌금 내요. 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기도 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벤치 클리어링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한번 확 쳐들어갈까요? 그게 촛불이잖아요. 촛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실하게 민주당을 갈아엎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지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의원의 정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청장님께서는 또 지금 뭐 좋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무슨 뭐 교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들은 것처럼 좋은 말씀 들으셨다고요. 저도 참 이 민주당에 대한 애증이라 그래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근데 제가 아까 뭐 극단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그 대표가 돼 가지고 당을 어떤 체질로 바꿀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제 이재명 의원 혼자서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요. 지금 저 세력들이 뭐 일단 그 당원들로부터 뭐 그 인정을 못 받고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남아가지고 좀 발목 잡고 뭐 계속 분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당 대표에서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래 이재명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언젠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저런 그 분란을 일으킬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뭔가 우리 국민들이나 이 좀 뜻있는 그 민주당에서도 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참 답답하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그 같이 이제 뭐 경쟁적 협력 관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 다들 다 목적하는 바는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하면은 서로가 이 협력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전에 컷오프 뭐 3명 이야기할 때도 예. 제가 이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름 다가면 빨리 수박도 깨고 아니 수박 얘기한 겁니다. 여름 수박. 네. 예. 근데 총장님 이미 때리는 분이 나서서 그럼요. 자기가 또 네. 이렇게 동을 떴어요. 자, 다 같이 나가자 이러면서 서른 의원님 뭐 이런 분들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나간다 이렇게 족박아 박수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뜻있는 분들이 그렇게 나가신다는데 험지로 그래서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뭐 윤 의원이라든지 네. 고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고민정 아닙니다. 그럼요. 고영인 뭐 네. 이런 분들 이런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면 그쪽에서 또 이준석 등등과 만나면서 네. 새로운 지대를 구성할 그럼요. 수 있어요. 이준석 놀고 있잖아요. 놀죠. 뭐 만나면 좋죠. 뭐. 이준석 울릉도 다니고 막 이래. 그러니까요. 제주 다니고. 예. 그러면서 양두구육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두구육의 원조가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늘 품어야 된다. 뜻있게 손 들고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저기 서른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 지난 시절에 안철수, 김한길 네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맞아요. 그 다 동반 그 탈당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바랐는데 네. 그게 그 뜻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네.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이 민주당에 민주당을 잘 고쳐서 네네.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난망일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일 수도 있고 희망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늘 언제나 꿈꾸고 있으면은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좀 답답했지만 사실 그 답답한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 수입니다.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밟을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 어서 이제 7월 끝나기 전까지 저희 2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재밌습니다, 저희 방송이. 예. 어디 가서 꿀릴 게 없습니다, 저희 방송이. 그럼요. 이런데도 이렇게 지금 2만을 못 넘는다는 건 전 솔직히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거.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극적으로. 네. 그래 혹시라도 이 자식 하면서 그러면 구독자가 저희가 7월 안에 2만이 되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뭐. 2만 그만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성님. 저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저는 희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좀 2만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2만이 4만 되고 6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여기 근데 우리 저 궁금한 게 DJ 훈이 버전은 집어쳤어요? DJ 훈이 버전이 뭐죠? 네. 그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밤을 거군요. 이젠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원래는 또 준비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좀 얘기하다 섞여요. 그러면 청장님이 난 요걸 하고 싶어. 그러면 바로 바꿉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좀 준비했던 게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 작가님의 네. 유일한 장점이 목소리잖아요. 여러분 팟빵 팟캐스트로 들으세요.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 팟캐스트로. 여기서는 유일한으로 갖고 아까는 도를 계속 도. 목소리 더 좋은 게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 마저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 아노고 TV에서만 볼 수 있는 서교동 빗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촉촉하게 스며들고 싶네요. 그 뒤가 편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러 빗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죠. 원래 빗소리를 들려 주무시라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컨셉이 망했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요. 야, 왜 이렇게 검은 화면에 뭐 치익 소리가 나냐. 근데 빗소리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빗소리를 좀 더 센 걸로. 소나기 정도로 막 쫙하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빗소리 들으시면서 우리 아농구 TV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살포시 구독자 눌러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주무세요.